우리 조경태 의원이 다른 지역도 아니고 경상도, 그다음에 부산, 특히 네. 부산에서 육선을 하시는데 그 부산 분들은 대충 보수 세력이 강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그 상식 보수 노선을 취하는 데 대해서 지역 유권자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사실은 이제 아주 유튜브라든지 극우 유튜브 이런 데서 좀 약간 매몰되어 있는 그런 유권자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좀 약간 대화가 잘 안 통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는 이대로 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부산시장도 그렇고 또 단체장들도 위험하다. 그리고 위기감은 다 느끼거든요. 그랬을 때 내년 지방선거만 놓고 봤을 때는 최소한 부산만 놓고, 부산에서는 조경태가 당대표 되는 것이 지금 극우화되어 있는 후보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내년 선거에 있어서. 뭐 그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저 개인의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예. 저는 경북 태생이고 부산 출신인데 네. 부산에서 학교 나오고 신문사 다녔으니까. 네네. 근데 부산과 대구는 조금 다르거든요. 많이 다르죠. 제가 생각하는 부산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일으킨 동네예요. 네. 주로 좋은 방향으로. 4.19가 일어나는 데는 3.16 마산 의거 그 중간에 부산 시위,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옮겨서 네. 이승만 정부가 무너졌고, 그 다음에 11.6 사건의 전단계가 부마 사태고, 그죠? 그리고 1985년 2.12 선거에서 이변을 일으킨 게 부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부산 분들의 투표 성향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고 균형 잡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요사이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부산, 경남, 울산과 대구, 경북이 상당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거 느끼십니까? 네, 많이 느낍니다. 또 실제로 선거에서도 그게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 경남의 내년 선거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참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부산 분들이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을 계속 육선을 시켜줬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경상도 지역에서는 좀 하기 힘든 것 아니었겠느냐. 네네네. 그래서 그만큼 부산 사람들의 그 정치 감각이 저는 뛰어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도 우리 정통 보수의 심장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도 앞으로 아마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보수 재견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나아갈 것이다. 저는 좀 긍정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 경북이 보수 심장이라는 것은 신라가 상북통일하는 이후에 네. 사실은 대구 경북 이분들이 고려, 조선, 그다음에 6.25 사변 등등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는데 중추 역할을 했거든요. 네, 특히 네.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는 또 산업화, 근대화, 그다음에 또 거기 인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한때 우리 정치를 주도했던 맞습니다. 데인데 어떻게 지난번 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보수의 성지 또는 심장이라는 데서 전한길이라는 선동가가 나와서 그렇게 아주 이 대회를 깽판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대구 경북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재명 그 민주당 너무 싫어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또한 보통 보면 속담에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경을 한 그 잘못을 자꾸 다른 사람 탓하면서 그 돌리려고 하는, 그건 굉장히 비겁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지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책임지고 물러나면 되는데, 그 어떤 과정을 자꾸만 애써 외면하고 생략하고, 거기에는 저는 국회의원들도 책임이 크다 봅니다. 국회의원들, 특히 친윤들이 대통령을 잘못 모셔서면은 알아서들 이선으로 후퇴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친윤들이 우리가 잘못했고 조경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면은 이런 불이익의 행성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국회의원들 책임이 아주 큽니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그리고 지난 옛날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이제 거의 그 하락의 기로에 있었을 때
그분들은 스스로 패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친노 패족이라면서 한동안 그 정치계에서 떠났습니다. 그 지금 부활을 했죠. 예.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을 맞고 나서는 친박들이 또 떠났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했거든요. 근데 친윤들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근데 우리가 뭐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국민들한테는 더 많이 미움을 싸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비판을 하면서 쓰는 용어가 경상도 토호당이다 하는 말을 쓴단 말입니다. 토호당.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에 기반을 둔 사람이 국민의힘 간판만 걸면 무조건 당선된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경상도 토호당에서 이제 TK 토호당. TK 토호당. 예, 왜냐면 부산 경남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예. 이미 의석수도 저쪽으로 많이 일부는 넘어가 있고요. 부산에도 보면은 이제 민주당 의원이 이제 의석수를 가진 분이 계시고, 경남에도 경남 김해에는 아예 그냥 가버리다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일들이 이제 부산 경남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TK는 아직까지 토당의 그런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약 극우 세력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도 그쪽 흐름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국민의 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보듯 뻔하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상황은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지만은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우리 당이 잘 지켜지고 잘 되길 바랍니다만은 만에 하나 그렇지 않고 훨씬 더 어려운 길을 가게 된다면은 그거는 결국은 유권자들 분들께서 감수해야 된다 이래 보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곧 코앞에 닥칠 텐데 어쨌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층의 외연 확장성이 또 국민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상식 중에 상식이라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이 하고 우리 당하고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민주당은 그런 사람을 대표로 내세우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을 내세우거든요. 그렇죠. 비록 정가가 있더라도. 그렇죠.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내세우는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약간의 그런 어떤 이너스크라 돼가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선거는 모르겠고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우리가 일부 말씀해보면 입을 쓰고 만세 부르고 입을 쓰고 만세 부르고 네, 그냥 우리들끼리 놀면 된다. 또 국회의원 선거도 많이 남았으니까 이 국회의원을 또 우리가 가반 이상 넘기겠다는 그 욕심보다는 내만 잘 되면 된다. 내만 계속 국회의원 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안이한 마음, 공적인 마인드보다는 사리사욕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우리 당의 차이점이 좀 그런 데서 좀 드러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보수층은 존재한다고요? 아주 네네. 튼튼하게 존재한다고 봅니다. 저는 40에서 45%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세력이 약화됐어요. 보수 세력은 보수 언론, 보수 지식인 또는 애국운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친윤 박수부대로 가는 바람에 윤석열과 같이 지금 몰아가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그 보수 세력에 기반을 두어야 할 보수당인 국민의힘도 같이 지금 내려앉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넓게 보면은 하나의 기준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가지 않았던 사람으로 보수 정당도 이제 재편되는 게 그게 밑에 지지 기반과 이렇게 서로 정합 관계로 맞춰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눈에 띄는 지도자는 한동훈, 그다음에 이준석, 이번에 조경태, 안철수 이런 분들이 이제 지도자로 좀 떠오르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차라리 당을 새로 만들든지 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그게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고 지금 전당대회처럼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싸움박질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일단 8월 22일이 우리 저 대표님 말씀 주신 영역에 하나의 그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예. 이래 보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지 않게. 저는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당원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투표를 안 하면 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8월 20, 21일이거든요. 투표 날은 20, 21일입니다. 그 이틀 동안 하니까 21일이죠. 예, 22일은 그냥 형식적인 그렇죠. 예, 행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틀입니다. 예, 20, 21일 내일 모레 걸피 예. 이때 이제 판결이 나기 때문에 저는 꼭 투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행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다시 우리 당이 재건할 수 있도록 저 조경태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국민의힘을 재건해서 보수다운 건전한 그런 보수 야당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이 특히 당원들과 지지층에 영향을 주는 게 최근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행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말씀드렸지만은 좀 잘해라고 제가 좀 야단도 치고 한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민주당이 이게 하는 행태들이 저렇게 독선적이고 독주를 하게 되면 그 작용 반작용에서 이쪽도 그렇죠. 극단적인 분들이 또 모일 수밖에 없는 구도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서로 공생공존하는 느낌 또 받게 됩니다만 결국은 전애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란은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저쪽이 잘못해도 이쪽에 윤석열 세력이 저지르는 게 너무나 엄청나니까. 네네 그 재단이 안 먹힌다는 왜냐하면 이번에 조국 같은 경우에는 형을 3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입시 비리로 3년 받아가지고 지금 특사로 나왔지 않습니까? 2년. 2년이죠. 참 죄송합니다. 네. 2년 받았는데 근데 지금 내란 우두머리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으면 몇 년입니까? 최하가 무기징역 아닙니까? 만약 유죄가 나왔다 했을 때. 무기징역과 2년은 이게 차이가 예, 그렇게 하면 이해가 부탁 되실 겁니다. 근데 전애들이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하지 않는 한, 이 죄의 무게가, 좁힐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당에서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우리 사기꾼 도둑놈이 무슨 소리 해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말하는 것이 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확실한 정치적 절연을 하고 시작해야만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 무도한 또 폐악질하는 그런 것을 당당히 맞서서 싸울 수 있고 또 국민들께서 또 우리 당을 또 훨씬 더 많이 강하게 지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상식적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 안의 이 정치 세력이 지금 나서야 될 게 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잘하면은 뭐 도와줄 수도 있지만 지금 도와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조국, 윤미향 사면에다가 이번 8.15 기념사를 보면은 일본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성숙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자꾸 역사 논쟁을 일으켜가지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역사 내란이다 뭐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한국이 좌우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입니다. 네. 실용이라고 하더니 역사 논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좌우 대결 구도로 가면은 여기에 우리 조경태 의원 같은 분들도 아주 빨리 적응을 해가지고 거기에
견제구를 날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렇습니다. 그 만약에 그 이재명 정권이나 여당이 우리 당의 어떤 그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적 지지를 많이 획득하고 있다면은 확보하고 있다면은 저렇게 무리하게는 하지 못하거든요. 만약에 보니까 그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은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도 된다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기승전 조경태가 돼야만이 예. 결국은 우리 당이 다시 살아난다. 예. 그리고 결국은 두고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뭐 그 세력을 등에 업고 강성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된 분 중에 한 분이 당 대표가 되면 민주당은 악수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당하고는. 그러면 이제 협치는 있을 수가 없고요. 지금 구조상으로는 권력도 전애들이 잡아 있고 또 절대 다수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정부와 또 나아가서 거대 강성 여당하고 협치를 통해서 뭔가 제대로 된 정치를 복원시키려면은 저는 좀 상식에 또 부합하고 또 국민적 지지가 높은 당대표 후보가 반드시 되는 것이 옳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려면은 조경태 당대표여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 특검에 자유롭고 자유로. 예, 그리고 더 이상 내란 당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당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국민적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표여야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정까지 4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예. 4시간 사이에 예. 이 안철수 의원이 반응이 있어야 될 텐데 아니면은 전화 건다든지 직접 찾아가 볼 생각은 없습니다. 예, 제가 한번 계속 잘 한번 기다려 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굴욕이 아니니까요. 네네. 대의를 위해서 예, 맞습니다. 대의 멸친이라고 할 때 예. 그 멸친이라는 것은 자기 체면도 내려놓는다는 뜻이 네, 있으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잘 되길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